너 고영이 집중 안 해. 몇 번째 지금? 영준아, 영준. 그렇지. 포지션. 그렇지. 헤이. 그래. 프로 구단의 감독은 항상 뭔가 카리스마 있고 선수들이랑 되게 장난을 칠 수 없는 자리고 묵묵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선수들이랑 거리를 좀 둔다 해야 하나? 약간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걸렸다. 너 진짜 잘 걸렸다. 민상형! 오늘 처음 먹는 거야? 아유, 내 진짜 너 이씨. 네가 자냐 대고 있어야지 이렇게. 내가 볼 때 라인 여기까지 또 아니야. 이제 용준이 앞에서 치고 다니면 어떻게? 내가 잘 가리키는 건가? 내가 잘 가리키네. 축구도 잘 가리켜, 수영도 잘 가리켜. 야 역시. 1시간 동안 수영했어. 어휴 재밌었겠다. 너 해봐. 에? 개막하기 전에 축구인들이 이제 강등 세 팀을 뽑았었는데 그 중에 포항 스틸러스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랬었나요? 의원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 사회만 봤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움들 이겨내고 6위 안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ACL도 탐이 나지만 이 자리에 온 만큼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구를 보여드리고 스틸러스만의 그런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포항의 축구, 포항스럽게 공을 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변에서도 하고 감독님도 하시고 선수들도 하잖아요. 포항의 축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게 항상 고민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로써 정립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15년 만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역시 포항의 우승은 카리아스 감독의 공, 그리고 이 포항 시민들과 서포터즈의 공으로 돌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팀이 첫 번째고 좀 경쾌함을 그 포항만의 그런 어떤 리드미컬한 그런 리듬을 가진 축구를 하기를 원하고 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미 없는 패스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 방향성이나 속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황선홍 감독님이 계셨을 때는 볼을 미들에서 그때는 좀 더 많이 소유를 하고 좀 빠른 것보다는 스틸타카라고 해서 그런 형태의 축구를 했었고 저는 뭐 선수 때도 미드필더 갔지만 좀 더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뭐 사실 리품니시 감독이 있을 때는 빠른 축구는 아니었거든요. 약간 볼을 소유하면서 공간을 점유하는 축구였기 때문에 명확했던 것 같아요. 미들필드 플레이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고 사실 90년도 중반 때
현 시점에 그런 축구를 지향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서 계셨던 수석 코치나 지도자분들도 아니 이런 축구가 통해? 이런 축구가 되라고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선수 생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게 한국 축구의 또 현실에 맞고 선수 구성에 맞고 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선수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런 축구를 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지금 현 선수 구성이 이 축에 좀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런 쪽으로 좀 치우치는 거고 또 선수 구성이 바뀌면 또 그 선수에 맞게 또 플레이를 좀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동윤 감독한테 받아들일 만한 좀 철학이나 리더십 같은 게 있나요? 지금도 선수들한테 항상 소통을 많이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수를 전적으로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감독님께서 처음으로 휴가 때 한 달을 쉬었던 거는 리품니시 감독이 오시고 나서 전 프로 구단이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른 팀들도 따라 했었고 이제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잘 쉬고 이제 휴가야 휴식이 아니라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또 여자친구한테 또 가족한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시간 재밌게 잘 보내고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했어. 이 정도 약하게 쳐도 카메라는 잘 잡히겠지?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어. 거의 한 번. 외국인 애들이 하나도 훈련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즌 이맘때쯤하고 어우 완전히 틀리. 그때는 작년에 우리 19년도에 그 맨발 가지고 그대로 갔잖아. 그래서 훈련하면서 재밌었거든. 어떤 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재밌었는데 올해는 뭐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 일리첸코 1, 오닐 오, 발로치치 발, 발라스세 발, 1, 오, 발, 발, 1, 오, 발, 발, 1, 마카레나. Thank you, brother. Thank you. 감사합니다. 팔로 안녕하세요. Yes, 어디가든 행운이 함께하기를. But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next year, so you know. Não esquece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season, for the believing and for the trust. 믿어주시고 자기 항상 It was a fantastic year for us, I think, for everyone, and yeah, good rest and the time. 휴가 좀 Always see us soon. 쉬시고 스트레스 더 받아 선수 구성 때문에. 저도 이제 구단에 요청을 했었죠. 이 선수를 지키고 3명 정도, 2-3명 정도만 제가 원하는 선수들을 해준다 그러면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욕심만 차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구단 행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선수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 욕심만 차릴 수 없어서 그래서 구단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죠. 그런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자체가. 그 이후로 이제 타시도 왔었고 포도로스 모제스도 왔었고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왔다가 크베시치도 왔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죠. 그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나가서 선수를 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얘도 계획이 있는 애야. 뭐. 그 6번은 좀 보내는 애들한테만 주시는 건가요? 그런가 봐. 내년은 누구 주실 예정이십니까? 내년에 승무 6번 달고 싶다. 진짜로 6번. 아니 그냥 그런 의도 없이. 나 내년 6번 달고 싶은데 그래. 야, 그 자기 입으로 6번 달고 싶다는 건 쉽지 않은데. 마음은 6번 달고 싶은데 또 누군가 오겠죠 그러더라고. 누군가 오겠죠. 신진호 선수가 달고 있는 번호 6번이 바로 김기동 선수의 번호 아니겠습니까? 예, 돌려받은 거거든요. 예. 김기동 선수만큼 그 이상의 경기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서 그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번호였잖아요. 그리고 포지션도 그렇고 6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서 제가 그걸 받고 나서 강철 코치님한테 많이 혼났죠. 그때는 네가 왜 6번 하냐고. 올해 잘해서 근데 내년에 진우 형이 내년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내후년? 한 3년 뒤쯤 이제 근데 머리 스타일이 자신감이 있네요 정말. 머리 스타일부터. 일단 내가 신진호다 이런 느낌. 추천 포즈 한번 들어왔어요. 추천 포즈. 해주세요. 해주세요. 추천 포즈. 한번 들어왔습니다. 잘하지. 미드필더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최영준의 그 빈자리. 그치. 그러면서 일단 수빈이 승무를 같이 끌고 가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걸리는 게 올림픽이었거든. 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수빈이나 승무 중에 누가 하나 간다. 한 달 반은 이제 비워야 되거든. 둘 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더 선수 입장에서는 더 좋겠지. 나한테는 안 좋겠지만 이제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쪽 선수를 사실 타 팀에서 조금 더 영입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 팀에서 또 안 보내준다고 결정이 난 상태였는데 어떻게 진호하고 이제 새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진호가 탁 나타난 거지. 그래서 날 버리지 않는구나. 역시 나는 운이 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이 정말 급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이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팀에 합류를 하게 된 거지. 사실상 여기에 와서 올 시즌을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올해가 될 줄 몰랐고. 진호를 조금 간절히 구단에 요청을 했고 진호도 사실 본인이 조금 포기해야 될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포기를 하면서 팀에 합류를 해서 진호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요. 대사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가만히 이게 뭔가 어색하네 이게. 야 이거. 포항으로 다시 돌아올 때 네. 감독님의 지분은 어느 정도였어요? 지분이요? 55%요. 네. 뭐 워낙 포항에 대한 마음은 저 개인적으로 항상 컸었는데 사실 또 제가 그 34살이란 나이에 팀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팀만 보고 선택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 55%를 채워주고 저를 설득을 시켰고 제가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은 이해하고 정말 진정성으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게 감독님이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훈련 몇 년째야? 저는 16년째요. 16년 할 줄 몰랐네요, 진짜. 16년 할 줄 몰랐고 16년째 여기로 다시 올지도 몰라. 감독님이 영향이 있었죠. 사실 같이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근데 처음에 포항에서 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저는 구단에서만 저를 원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제 직접 만나 보니까 감독님이 원하신다고 했었고, 거기에 좀 마음이 더 설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래도 저를 불러주신다는 게 내심 기뻤고,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포항에 와야겠다라는 확신 들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신강호 선수나 신진호 선수가 또 영입이 됐고, 작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연어처럼 높은 곳으로, 작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맞나요? 강산혜 씨의 노래를 따라줄 것 같습니다. 훈련 그림. 안 좋아? 네, 괜찮아. 운동 바로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아, 일로 와봐. 와봐. 지금 왔어? 아니.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은 감사해 하겠지. 일단은 그 포항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 다 돌아왔고, 또 포항 유스 출신들이 돌아온 거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님이 그 점을 아마 잘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나 뭐 신강호 선수나 신진호 선수나 다 포항에서 데뷔를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포항의 그런 정체성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팀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사명감도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원하는 건 모두 마찬가지. 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온전히 과정 혹은 결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만 하니 모든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뭐 깊게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뭐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공을 들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또 그 자리를 또 어떻게 메꿔야 되는 차선책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었고, 여러모로 아쉬움, 실망,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이 조금 공존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민상형! 너 일로 와! 이리 와! 먹는 적이 없다며! 뭐? 오늘 처음 먹는 거야? 나 미쳐. 아유, 내 진짜 너 이씨. 임상엽 선수 방금 감독님한테 꾸중 듣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니까 화려하게 복귀식을 하네. 감독님 얼굴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2주 동안 경기를 밖에서 보는데 좀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야, 오늘 참 진짜 잘 잘 것 같아. 어저께 내가 수면제 먹고 잠이 안 와서 고맙다 가요. 임상엽에게 김기동 감독은 어떤 감독입니까, 현재까지?
저를 뭐 살려주신 분이죠. 저는 뭐 은퇴할 수도 있었던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를 데려와서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켜주시고 또 다시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시켜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축구를 다시 배운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도 뭐 베테랑이고 이제 좀 노장이라고 생각해서 축구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독님이 뭐 추구하시는 그런 축구 스타일이나 사이드 윙에서 움직임이나 플레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다시 축구를 배우고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해왔던 축구가 분명히 있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하고 좀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지금 예전에 비해서 폼이 좀 떨어진 이유가 뭘까? 데리고 왔을 때 잘했던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팀에 합류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주고 너는 이렇게 잘했던 선수고 이 장점이 있었던 선수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자꾸 이제 그런 동기부여들을 줬을 때 예전에 이제 그런 폼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상엽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어려운 위치에서 볼을 받고 자기가 볼을 받았을 때 꼭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순간적으로 여기 있다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받아도 되는데 얘가 나가면 내가 커버를 이렇게 들겠지. 그런 느낌이겠지. 그러면은 탑슛으로 네가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그때 그렇지 이렇게 받아야 돼. 근데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아니야. 근데 그런 상황을 네가 인지를 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데 벌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벌리더라고. 압박을 할 때 이렇게 돼서 양쪽으로 가면 만약에 윙푸드 상엽이나 상엽이가 빠지는 미드필드를 따라간다. 그럼 미드필드 네멘트인데 얘가 따라가면 사이드백은 무조건 백한테 가야 되는 거고 형아 그치? 네. 그러면 나는 누굴 잡아야 되나? 무조건 들어와서 여기 잡아야죠. 상엽이하고 광혁이는 다르거든요. 상엽이 같은 경우는 사이드 가운데 들어왔다가 사이드를 펼치면서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래야만 자기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광혁이 같은 선수는 좀 더 안쪽에 들어와서 볼을 연결해주고 빠져나가고 안쪽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 선수에 따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믹스시켜서 경기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베테랑 선수들은 성장시키는 것보다 잘했던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성공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베테랑 측면 공격수 임상엽 선수는 올 시즌 포항에 영입돼 36경기 11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7년 만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젊은 패기도 중요하지만 베테랑의 요련함이 있어야 팀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해. 이야, 상엽아. 저 잘 데리고 왔죠? 그래, 상엽아. 잘 데리고 왔다. 네가 복이다, 그래. 안돼 뒤로 가. 한번 나가. 빠져. 뒷골. 우리가 성욱이 우리가 나가. 헤이.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또 사이드백을 잠시 보고 있었어요. 이제 사이드백을 보고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좋은 선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제 주 포지션이 아닌 자리에서 경기를 뛴다는 게 물론 제가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그때는 좀 아쉬웠었어요. 제가 이제 사이드백에서 경기를 뛰는 게. 정찬아. 원 앞사이드. 경기에 뛰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바로 주전을 뛰고 팀 월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왜냐면 저도 K3에서 바로 원 한 단계를 뛰어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은 저한테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이제 같이 훈련을 해보니까 볼은 밑에는 어느 정도는 있고 스피드가 있고 수비력이 좋다 보니까 사이드를 시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광훈이를 올리면 진호랑 같이 됐고 범석이가 좀 부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돌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이제 승욱이를 오른쪽 시켰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나는 만족을 하고 있고 아직 공격 나가는 타이밍을 자기가 조금 초반에 못 잡았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감을 잡은 것 같아. 그래서 팀에 큰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제가 선수 생활을 할 날이 더 많긴 많지만 지금 제가 K리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에 있는 시간에서는 저는 김기동 감독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를 K1 리그에 불러주시고 경기를 뛸겨주셔서 제가 이제는 K1 선수다 이런 이제 평을 많이 듣는데 그런 평을 듣게 만들어주신 감독님이 아무래도 김기동 감독님이시고 저한테 미드필더, 사이드, 백, 중앙 수비에 모든 기회를 주시고 기용을 해주신 감독님께 제가 가장 신뢰로 보답할 수 있는 거는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감독님 덕분에 멀티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제 자신한테도 1년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결승에서 승모가 이제 못 됐던 장면에서는 조금 지금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타겟은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그래도 톱에서 승모가 여러모로 많은 활약들을 해줬던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이겨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모든 계획들이 틀어져서 좀 아쉽다. 하지만 수고했다라고 이제 혼자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4명?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잡을 때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아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해야 되고 볼을 빨리 움직이게 돼서 우리가 위치에 있어야 될 위치에서는 조금 더 있어야 돼. 미들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백도 마찬가지고 50분 뛰는 거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감독님은 제가 볼 때 한 가지의 모습의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에 따라 엄청나게 유연하게 어떨 때는 형 같기도 하고 선배 같기도 하고 정말 어떨 때는 진짜 아빠 같기도 하고 좀 감독님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상황에 맞게 또 선수들한테도 선수들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를 옆에서 보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어떻게 저거를 캐치하고 저렇게 대화를 하고 저렇게 상황을 이끌어낼까 그런 게 좀 사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팀 선수들도 물어볼 때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유연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계 때도 시작할 때도 3kg를 빼고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뭐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계속 제가 관리가 안 될 때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잡아주시려고 일부러 살이 찌면 결국 제가 몸이 무거워지는 거니까 감독님이 그거 계속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관리를 하게끔. 10번째 감독님이시긴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캐치해서 짚어주시나? 하는 것들이 한 번씩 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 몇 번 포인트를 짚어줄 때마다 와 이런 게 있구나 했던 기억이 있고 광훈 형이랑 그러면서 이런 것도 형 괜찮다. 정말 이런 것도 찝을 수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제 경기 전이나 이럴 때인데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환경적인 거, 심리적인 거 약간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 예리함을 느꼈어요.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포항이 사실 올 초에만 해도 그렇게 강팀이라고 다 예상을 못했는데 팀을 지금 굉장히 좋은 반열에 올려놓으신 아주 지략가고 아주 영리하고 아주 팀 전술적으로 굉장히 팀을 잘 만들어내는 감독으로 유능한 감독이라 생각하고 K리그에서 있으면서 저한테도 자극이 되는 감독이고 계속해서 좋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고요. 또 김기동 감독도 개인적 친분도 있어서 또 배울 점도 많이 있고 감독으로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님은 지략적인 면에서 하여튼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리더십도 K리그의 1등 감독인 것 같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은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포항 팀을 지금 몇 년 동안 아주 잘 이끌어오면서 강한 팀으로 이끌고 있는 아주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4년째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도 분명 감독으로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여기에서 이거 받았어라고 생각해요. 돌았을 때 광원이 튀어나가고 얘 용진이 빠질 때 들어가고 가지고 들어가면 네가 할 수 정말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되면 자 얘가 여기서 윙푸드가 여기까지 뛰어들어갔어. 그럼 내가 뛰어들어가서 여기 나와서 봤든 미드필 접근하든 여기부터 체크한 다음에 이거 봐. 너무 네가 봐도 그치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네가 들어가면 잃어버리는 것보다 연결해 주는 것도 많아. 때로는 힘도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야.
이 광훈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너는 뛰기도 뛰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뛰기도 뛰어야 되지만 또 내려와서 또 그걸 받는 상황.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팅 영상을 준비를 할 때 아무래도 감독님이 뚜렷한 철학이나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미팅 영상을 통해서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소위 말해서 변태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술에 있어가지고 되게 집요하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존경하는 감독님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운 감독님이다. 축구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팀을 대하는 자세와 리더십 그런 걸 봤었을 때 조금 경이롭다 못해 무섭다? 약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울산이 이런 4-4-1 형태로 이제 수비를 하거든. 이렇게 아마노준 얘하고 쓰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얘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김승대가 이제 이쪽에 있는 이유는 프리롤로 많이 여기서 누르라. 여기가 아니라 이쪽까지 들어와서 이래 들어와 버리면 이쪽 사이드 백이 이명재가 여기까지 따라서 주는 거 쉽진 않거든. 애매하게 여기에서 움직여서 주어서 진을 주면 여기에서 이런 패스 주면 광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나가 있겠지. 김승대가 키인가요? 그치. 내일은 승대가 키지. 광훈이가 얼마나 얘네들 위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힘들게 하는. 볼을 많이 못 잡아도 딱 올라가 있는 상황이랑 내려와 있는 상황이랑 볼을 못 받아. 이걸 계속적으로 잘 해줘야 얘가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진짜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넘쳤었고 두려울 것도 없는 조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사람이 조금 몸이 안 돼서 그런 것도 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감독님께서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거기에 최대한 정말 몸이 부서지더라도 보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거고 속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잘 버텨주기를 붙어준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독님 생각하시고 그런 거에 실망감은 안 드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있는데 한번 내일 뚜껑이 열려봐야겠죠. 빌드업 할 때 똑같다고 그랬잖아. 얘들이 압박을 하면 얘들 내려오면 윙크 나올 거고 그 다음 승대 어떻게 해? 그때 벌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용준이 여기 와줘야지. 그래야 이 공간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돌려치기가 열릴 텐데 빌드업 할 때 이렇게 그랬잖아. 똑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볼이 이렇게 반대로 진행되면 상현이 벌리고 용준이 이쪽으로 오고 그때 승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주라니까 그때. 근데 빌드업 하는데도 다 여기가 있어. 그럼 되겠냐 이거? 얘 벌리면 용준이랑 고용준이 여기 와야지. 따라 내려오면 돌려치기가 그냥 열린다니까. 빌드업을 똑같이 해. 똑같이 경기하다가 볼이 이쪽으로 진행이 돼서 빌드업 똑같이 하다가 그때 승대한테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하라는 얘기야. 무조건 여기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했지? 여기서 빨리 보여주고.
훈련할 때부터 미팅도 따로 했는데 편하게 사이드에서 그렇게 공수가담하면서 그런 체력적인 부담 말고 위치는 사이드 쓰지만 안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아 정말 저렇게까지 해주시는 감독님인데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담도 됐지만 막상 감독님이 또 그런 신뢰랑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끊어줘도 해야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뛰었던 게 어떻게 좀 좋은 결과도 됐고. 제가 고맙죠. 제가 그래도 잘 따라와주고 자기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워 나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잘 선수를 뭐 지도를 하고 뭐 어떤 것보다도 선수들하고 제가 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주는 부분에서는 제가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수와의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 텐데 내가 선수들의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선수들이 잘 갈 수 있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잘 감싸 안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숨겨졌던 자질들이나 아니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같이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승패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축구가 좋고 정말 좋은 축구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안 따라오면 그건 좋은 축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따라오지 않으면 평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기본적인 성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와서 저희가 좋지 않은 경기를 했거나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을 때 감독님이 굳이 선수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으실 텐데 그럴 때는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고 이겨내시는지. 퇴근하는 차 안에서 한 번씩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냥 생각에 잠기다가 생각에 잠겨서 축구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욕도 하시나요? 욕도 합니다. 애써 밝은 척 웃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눈물까지 아냐 그 어떤 표정도 지금 나의 이 맘 표현하기엔 조금씩 모자라 텅빈 내 마음이 마치 먹은 손처럼 무거워 자꾸 가라앉아 위로가 필요해 신경 안 써도 돼 이러다 말 거야 그래 화가 나죠. 자존심이 상하고 지면 얘기도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도 막 열이 나 있고 몸에서 흥분이 돼 있는 상태고 저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수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버리면 서로 감정이 서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지만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미팅 때 그래도 좋은 얘기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으면 화를 이제 경기 직후에는 안 내려고 저도 자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스트레스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려고 그러니까 피곤하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아침부터 안내를 잘해주시네. 날씨까지 좋다고 그러고. 근데 올해는 처음이다 선수 데리고 나가는 게. 떨어질 부담 그러면 긴장돼. 야 이거 12명이 다 보고 있는 거야. 12명. 페널티킥 차는 거더 긴장돼. 키도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거야? 겐지야 겐지. 광훈 형이 달라 그래. 그렇지. 야 우리 야 뭔가 역시 야 이건 돼야지. 야 볼마크 스틸러스야. 야. 괜찮아 왼쪽에 왼쪽. 키는 오른쪽 앞. 야얘 사발 잡힙니다. 비 내린다. 야 살았어. 살았어. 이거 언덕에 이렇게 쳐야 돼. 용환아 F12? 야. 나랑 같은 모양인데? 골프가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더라니까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경기장 안에 있는 거예요. 경기가 이기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경기가 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경기가 계속 지면 연습장도 안 가요. 골프 연습장도. 근데 경기가 계속 이기면 나도 모르게 연습장 가서 연습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경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고 이기는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풀리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감독 생활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축구 외적인 거에서 만약 이게 선수들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신경전, 이때 들리고 저때 들리다 보니까 선수하고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자꾸 부딪히고 할 때가 저로서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자식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이 양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강압적으로 선수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당장 뭐 수긍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거부감이나 반항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는 되게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조금 더 자제시키고 자식을 대하듯 좀 어루만져주고 감싸 안아 주니까 나중에는 그것들을 선수들도 알더라고요. 진짜 아들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아들한테 강하게 합니다. 뭐 아파서 쉬고 싶어도 솔직히 눈치가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서 계속 훈련 참가하고 있어요. 뭐 어렸을 때는 그게 뭐 대단한 건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커가면서 깨닫게 됐죠.
501 경기라는 게 정말 그것도 필드 플레이어,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뛰기 힘든 건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김기동 감독님은 항상 저희한테 경기장 안에서는 항상 열심히 뛰어주라고 하시는데 열심히 뛰어주라고 하시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말들이 저희를 더욱더 많이 뛰게 만들어 주시고 아빠 김기동으로서는 되게 노력을 하긴 하지만 가정으로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뭔가 좀 엉성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피지컬을 좀 더 키웠으면. 아 그래도 중거리 슛이 나 닮았던데. 엊그저께 또 중거리 슛으로 한 걸 넣던데. 중거리 슛 한 걸로 없어? 웃는 거야? 어? 비웃던 거야 뭐. 아니 아빠 원래 별명이 거포 김기동이었긴 했어. 그치 작은 거인 뭐 거포 이런 거였어. 큰 거인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늘 작은 거인. 한 팀에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는 삶은 좀 어떤 삶이세요? 조심스러워요. 어디 가서도 제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게 조심스럽고 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와이프로서도 그렇고 그래요. 그렇게 신나고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기동 감독의 아내, 와이프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냥 저는 제 삶을 사는 거고 이 사람이 더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동반자일 뿐이지 그게 제 직업인 것도 아니고 제 역할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집에 왔을 때는 편안하게 자연히 김기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건 것 같은데요. 팬들은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서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집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모든 팬들 그리고 선수들 이게 우리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뭐 알지도 못하는 선수, 알지도 못하는 뭐 코칭 스텝 뭐 분들을 어떻게 응원하겠냐. 그리고 그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원정 가고 홈에서 그런 응원들을 해줬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내가 이 팀이 어려운 상황 또 안 좋은 축구 다른 데서 비난이 있을 때도 일단은 그분들은 내 편이 되어주었고 스틸러스의 편이 되어주었던 팬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젠 알아요. 무엇도 바꿀 순 없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나 하나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또 사는 거죠. 잘할게요. 매일 널 사랑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